이제 예선 좌석 관리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산에 식당이 있는데요. 이렇게 격자형으로 되어 있고요. 바로 옆에 붙어 앉아 있을 수 없고 대각선을 허용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앉아 있던 사람이 있으면 제일 먼 곳에 앉도록 이렇게 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는 그 작업을 해야 되고요. 또 추가로 이미 먹고 있는 사람이 또 들어왔다거나 나간 사람이 또 나갔다고 하면 적절한 메시지를 출력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챙겨야 되는 문제고요. 먼저 입력부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NMQ가 주어진다. N은 아까 식당의 격자에서 요 세로축이고요. M은 가로축. 그러니까 이게 3개, 4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Q는 이제 직원들이 뭐 들어오고 나가고 뭐 이런 거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입력이 주어질 때 1/3 식당에서 10번의 이벤트가 일어난 거죠. 두 번째 입력 예제로는 4/4의 식당에서 7번의 이벤트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짜봅시다. 먼저 MNQ를 받읍시다. NMQ를 받고요. 정수로 바꿔서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어떤 리스트 2개를 가지고 있을 거냐면 ID라는 리스트를 하나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 직원마다 하나씩 부여되는 건데 직원이 10의 4승명까지 된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0으로 초기화를 하는데 10의 4승 그런데 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더하기를 하겠습니다. 0번을 안 쓰고 1번부터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ID에 0 또는 1 또는 좌표값이 들어갈 거예요. 0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경우, 0은 not in, 1은 out, 이미 다 끝나고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이 안에다가 테이블에 어디에 있는지 X, Y 좌표에 해당하는 리스트를 가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초기화할 거고요. 이거는 n by m으로 초기화할 겁니다. 그래서 0을 n 플러스 1개 n 플러스 1개 하는 이유는 맨 앞에 0번지 안 쓰기 위해서 이것도 n 플러스 1개 이렇게 해서 2차원 배열을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n 플러스 1 by n 플러스 1 배열이 되고 0번지를 안 쓰면은 n by n 배열이 되겠죠. 그러니까 리스트죠. 파이썬에서는. 자, 한번 출력을 해보죠. 자, 1, 3인데 2, 4짜리 테이블이 만들어졌고요. 4, 4인데 5, 5짜리 테이블이 만들어졌으니까 잘 만들어졌죠. 일단 0으로 초기화를 합니다. 아무도 아직 테이블은 텅 비어 있을 테니까요. 테이블도
아무도 없으면, 그 자리에 아무도 없으면 0이고 사람이 들어오면 1입니다. 처음엔 아무도 없겠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이 작업이에요. 작업이 in id로 주어졌을 때, out id로 주어졌을 때, 이게 두 가지인데, 그러면 당연히 Q에 대해서 도는 거겠죠? 작업이 Q개가 들어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입력을 받는데 명령어가 있고요. 그 다음, 그러니까 in 또는 out이 있고, in out이라고 생각합시다. 또 id가 있겠죠. id라 그러면 내장 명령어랑 똑같고 대문자로 쓰면 우리 배열 이름이랑 같으니까 PID로 합시다. 그래서 스플릿해서 받겠습니다. 그리고 PID는 우리가 인티저로 바꿔야겠죠. 나중에 또 사용해야 되니까 인덱스로. 자, 그러면 이제 in-out이 in인 경우와 out인 경우 두 개로 나눠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대문자로 들어오죠. in인 경우에는 설명해 보면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앉아서 밥을 먹고 있다면 이걸 출력하고, 밥을 먹고 떠났다면 이걸 출력하고, 좌석 배정받는데 실패했다면 이걸 출력하고, 성공적으로 좌석에 앉았다면 이걸 출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처음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0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id라는 배열에 이 4번 id인 사람, 우린 PID로 했으니까 PID겠죠? PID 값이 0인 게 있고 1인 게 있고 그 다음에 좌표인 게 있는 거죠. 그럼 어떤 게 어떤 경우인지 봅시다. 현재 좌석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다. 그러면 이 좌표 값이 들어있겠죠. 이 id라는 배열에. 그 다음에 이미 밥을 먹고 떠났다. 그럼 1이라는 값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리가 가득 차서 좌석 배정받는데 실패했다. 이거는 이 사람이 아직 안 들어온 상태니까 0인 상태에 들어와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성공적으로 좌석에 앉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0인 상태예요. 두 개가 똑같은데 0인 상태에 들어왔는데, 즉 아직 식당에 안 들어왔는데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좌석을 배정받아 봤더니 꽉 차 있는 경우가 있었고 성공적으로 배정받은 경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if문을 만들 건데, 이거를 조건문에 넣기가 어렵잖아요. 0이나 1은 조건문에 넣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마지막에 else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id, PID가 0인 경우, 그 다음에 id, PID가 1인 경우, 마지막으로 나머지, 이렇게 세 개로 나눠 놓고서 하면 되겠죠. 0인 경우에는, 자, 우리가 이제 추후에 이 좌석을 배정받는 것을 함수로 만들 거예요. assign이라는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그 PID를 assign 함수를 만들 건데, 그 결과로 성공하면 true를 return하고 실패하면 false를 return하도록 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을 하면요, 우리는 성공했으니까 id get seat xy를 출력해야 되겠죠. 자, 여기 보면 뭐 변수를 찍을 게 많아요. 그러니까 f스트링을 쓰겠습니다. id, PID, get the seat, 그 다음에 xy. 우리가 이제 배정에 성공을 하면요, assign 함수에서 이 id, PID의 이 xy 값을 넣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값이 id, pid, 제로가 x 값이고요. 그 다음에 id, pid, 1이 y 값입니다. 시트를 넣고 마침표를 찍어줘야죠. 이렇게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 포맷이 좀 안 맞으면 틀리다고 나오니까 잘 신경을 쓰셔야 돼요. else 만약에 assign이 안 되면 우리는 there are no more seats를 찍으면 되겠죠. 이거는 뭐 변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1일 때 밥을 먹고 떠났다면 id already ate brunch print f 스트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pid already ate lunch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경우죠. else 경우가 그러면 id already cited를 출력하는 거니까 print f pid already seated 이렇게 닫는 것까지 하면 되겠죠. 하면 in에 대한 것은 다 끝났습니다. 한 가지 놓친 거. 여기 공백을 넣어줘야 돼요. 여기 보면 여기 공백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출력된 형태를 보면 항상 공백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잘 봐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웃에 대해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웃인 거죠. 코멘트 하나 달아 놓을게요. 이건 아웃인 경우입니다. 똑같아요. 여기도 id, pid가 0인 경우와 id, pid가 1인 경우 그리고 나머지 경우 이렇게 세 개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게 0이고 어떤 게 1인지 한번 따져보죠. 4번 아이디인 사원이 아직 점심을 먹지 못했다면 아직 먹지 못한 거니까 이게 0인 경우죠. 지금 아직 식당에도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좌석을 떠났다면 이게 1인 경우 좌석에 앉아 있었다면 이게 지금 x, y가 아마 아이디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니까 else로 하면 되겠죠. 순서대로 하면 되겠네요. 아웃은. 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점심을 먹지 못했으니까 print f pid didn't eat lunch 마침표. 자, 여기서 유의하실 거는요, 이 안에 어포스트로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깥에를 쌍따옴표로 해줘야 안쪽에 있는 헛따옴표가 제대로 찍힐 수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는 문제로 아마 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일 때는 PID already left seat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print ID leaves from the seat 똑같겠죠? 위에 있는 거랑 얘네 가져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침표 찍고 어퍼스트로피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한 가지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떠난 다음에 그냥 끝내면 안 되고 다시 0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인덱스를. 그래야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id, PID도 1로 바꿔야죠. 떠났으니까. 지금 끝나고 나가는 상황이니까 테이블을 비워주고 본인도 나갔다고 표시를 해야죠. 이 테이블 인덱스는 이 안에 있는 인덱스와 동일하겠죠. 가져오겠습니다. 일로만 바꾸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뼈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성해야 될 것은 이 assign 함수입니다. assign 함수 안에서 빈자리가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죠. 그리고 들어왔을 때 그러면 왜 0을 1로 바꾸고 들어왔을 땐 0을 1로 바꾸는 게 아니라 0을 특정 좌표로 바꾸고 테이블에도 1로 표시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 작업은 이 assign 함수 안에서 다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assign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디를 받아서 할 건데, assign 함수가 하는 일은 모든 위치에 대해서 다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이거 테스트 하는데 4중 루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 테스트 하는 건 따로 함수로 만들 거예요. 그걸 dist xy라고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4중 루프가 들어가서 너무 복잡해져요. 보기에. 그러면 assign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모든 위치에 대해서 테이블의 모든 위치에 대해서 테스트해 볼 것이니까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테이블 IJ가 비어야 되겠죠. 이게 0이 아니면은 의미가 없겠죠. (1이면) 이미 배정이 끝난 거니까 0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 설명을 잘 읽어보시면 오른쪽, 왼쪽, 위, 아래가 모두 0이라야 해요. 그 조건이 있습니다. 어딨냐면 상하 좌우에 바로 붙어 앉을 수는 없다.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 테이블 i-1 j 도 0이라야 하고, 테이블 i 플러스 1 j도 0이라야 하고, 너무 기니까 배치를 치고 넘어갈게요. 테이블 이번에는 i j-1도 0이라야 하고, 앞에 엔드가 빠졌네요. 테이블 i j 플러스 1도 0이라야 하죠. 이 조건을 다 테스트한 다음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dist 함수를 한번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죠. dist ij를 불러서 우리가 뭐 한 d라는 값의 임시로 저장을 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ij에 대해서 이렇게 d를 구해서 그 중에 이제 제일 d가 큰 거를 선택할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d, 우리가 변수 하나를 max d라는 거를 잡겠습니다.
그래서 D를 계속 계산했는데 이 계산된 D가 맥스 D보다 커지는지 아닌지를 갖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 돼요. 맥스 D는 D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PID에다가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IJ로. 그러면 이걸 쭉 돌고 나면 제일 거리가 먼, 그러니까 그 기존에 앉아 있는 사람과 제일 먼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선택이 되겠죠. 그러니까 dist라는 말보다 이게 nearest가 더 적합할 것 같네요. near로 바꿔볼까요? near, IJ, nearest가 좋을 것 같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거리니까요. dist라고 하면 살짝 오해가 될 수 있겠네요. nearest, 제일 가까운 사람과의 거리가 제일 먼 거를 찾는 거죠, 우리는. 좋습니다. 그러면 이 max D가 원래 0이었는데 업데이트이 안 됐으면 계속 0으로 남아있겠죠. 그러면 어사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max D가 여전히 0이면은 for loop가 끝나고 어사인이 안 됐으니까 우리는 false를 리턴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true를 리턴하면 되죠. 네, 그 true를 리턴할 때 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이게 있는 거죠. 테이블 아까 id, pid 제로와 id, pid 1에 1을 넣고 리턴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id 배열도 업데이트를 하고 테이블 배열도 업데이트를 제대로 하고 리턴하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어요. nearest는 우리가 짜주면 되는데 테이블에서 ij에서 i-1, j-1, i+1j를 이런 걸 보려면 다른 건 다 되는데 i가 1이거나 i가 n일 때가 경계 조건이 애매한 거죠. 다행히 우리가 i가 1일 때는 0을 만들어 넣었기 때문에 이미 테이블에 0으로 넣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제일 클 때가 문제겠죠. 그걸 해결해 주려면 여기서 좀 더 크게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테이블에 삥 돌아서 0이 이미 들어가 있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 경계 밖은 고려하지 않으니까 이 밖에는 이미 0으로 초기화를 해놔서 여기에 안 걸리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다가 i는 1이 아닐 때, i는 n이 아닐 때, 이 각각의 테스트마다 조건문을 다 붙여야 돼요. 그거보다는 테이블 사이즈를 살짝 크게 하는 게 제일 편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nearest 코드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여기선 제일 가까운 거리를 찾는 거니까 minD를 만들 건데 minD의 초기 값은 지금 여기서 보죠. 20 by 20이니까 제일 먼 게 20 루트 2인 거죠. 넉넉하게 1000으로 잡아 놓죠. 그러면 1000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뜻과 동일하니까요. 여기서도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테스트를 해야죠. 여기서는 테이블이 이미 비어있는 테이블은 우리가 테스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사람이 안 앉아 있으니까 XY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찾는 거니까
사람이 들어있는 것만 우린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거리는 ij와 xy 사이의 거리 x-i 곱하기 x-i 더하기 y-j y-j. 거리는 스퀘어 루트가 있으니까 스퀘어 루트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죠. 비교하는 데는 제곱을 가지고 비교하는 게 낫겠죠. 계산 과정도 훨씬 간단하니까. 그렇죠? 그냥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우리는 실제 거리를 출력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걸 계산해서 만약에 d가 기존에 계산된 min d보다 작아지면요. 그럼 이제 min d를 업데이트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min d를 리턴하면 됩니다. 리턴할 때 1000이 리턴되면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뭐 괜찮죠? 실제 리턴되는 값이 거리니까, 그러면 1000이 리턴된다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 혹은 제일 멀리에 빈자리가 있는 상태, 그런 거니까 별 문제 없겠죠. 그러면 이런 걸 지우고요. 디버깅 용도로 프린트했던 걸 지우고 코드를 실행시켜 봅시다. 리얼리스트에 인덴테이션 에러가 있네요. 그거 하나만 잡죠. (22번) 라인에 그쵸. if 문이 여기 있는데 여기 잘못 들어있네요. 하나씩 안으로 들어가야겠죠. 실행을 해봅시다. in out 여기 등호가 빠졌네요. 36번째 줄. 여기 if문인데 이게 중간중간에 프린트를 할 수가 없어 갖고 버그가 꽤 있네요. 다 잡아봅시다. 이런 오타도 있고. 테스트 값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럼 버그 잡아봅시다. 빌트인 펑션 아이디. 뭐 불필요하게 찍는 게 있군요. 여기가 PID가 돼야 되는데 ID로 잘못 쳐졌네요. 길어지니까 이게 버그들이, 자잘한 버그들이 많이 나오는군요. 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여기도 공백이 빠졌네요. 여기가 공백이 하나 들어가야 되네. 입력 형태가 복잡해서 여러가지 디버깅이 필요하네. 린트라고 오타가 있습니다. 마지막일까요? 네, 됐네요. 버그가 다 잡힌 것 같습니다. 일치한다고 나오고 제 코드를 제출해 보겠습니다. 입출력 공백이나 오타 이런 걸 찾는 게 좀 시간이, 아무래도 한 방에 이게 되기는 좀 어렵고 디버깅을 하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